일단 기본으로는 눈을 동그랗게 뜨셔야 돼요. 약간 놀랬다라는 눈빛을 뜨면서 진심 어린 그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안녕하세요. 칭찬하셨나요? 아이들이 초등 이제 저학년을 지나고 사춘기 이후 시기가 되면요. 더 이상 아이들에게는 칭찬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시기가 옵니다. 즉 부모의 칭찬에 반응이 없어요. 실제로 감정적인 동요가 없을 뿐더러 조금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아도요, 크게 그걸 내색하지 않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면 칭찬을 해야 된다 하는데 칭찬에 꿈쩍도 하지 않고 칭찬을 해줘도 좋아하지도 않는 아이에게 난 어떤 긍정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나, 그럼 저 자식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들었던 강의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봤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적용해서 쓰고 있는데 효과가 참 괜찮습니다 하는 대화법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칭찬이 먹히지 않는 아이와 기분 좋은 대화 이어가는 법, 또한 하나를 더 목표로 한다면 부모와 아이가 동반 성장하게 하는 대화가 있더라고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100점 시험지, 수행평가 A 받은 거 막 그런 거 말고요. 이제 어떤 그런 학업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학업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이가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해서 부모님께 이야기하거나 들고 오는 것들 있죠. 부모님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아이에게는 굉장히 뿌듯한 어떤 것들도 있을 거예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아이가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걸 들고 오잖아요. 일단 기본으로는 눈을 동그랗게 뜨셔야 돼요. 약간 놀랬다라는 눈빛을 뜨면서 진심 어린 그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효과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 말 믿으세요. 되게 정색하고 놀라면서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아이가 이게 엄청난 칭찬이라는 걸 바로 알고요. 또한 본인의 실력이 인정받았다라는 것도 눈치를 채고요. 또한 성격이 급하거나 표현이 많은 아이들은 당장에 어떻게 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했던 건 꼭 설명을 해달라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칭찬과 인정의 다른 하나의 표현 방법이었을 뿐이지만 어떻게 한 거야 하면서 이게 좀 연기가 빼어나셨던 분들 중에서는 아이들이 와, 우리 엄마 아빠 이거 몰라?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엄마가 지금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한다고? 하면서 으쓱해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할 거예요. 부모님이 모르시는데 내가 이걸 해냈고, 그래서 부모님이 궁금해 하셔서 내가 설명을 해주면 좋은 상황이다 라는 걸 딱 인식하면서 스스로 자신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감 가져! 이런다고 자신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대해서 아이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주기만 한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두 번째는요. 정말 제가 요즘 들어서 더욱 부쩍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어지간한 얘기들은 저는 몰랐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점점 느껴지는 것은 초등학교 그리고 그 초등 이전 시기에는 아이들이 궁금해하고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부모님이 알려주는 역할, 설명해주고 이것들을 새롭게 아이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아이에게 세상을 하나하나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님이었고요. 사춘기를 지나고 중학생 정도가 지나면 이제 아이가 밖에서 알고 들어오는 새로운 것들과 부모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절반 정도의 비율로 섞이는 느낌이고요.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보니까 대화가 저희 집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새롭게 알고 왔는데 좀 어렵거나 배워본 적이 없어서 부모가 처음 듣는 얘기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닌데 어느 특정 영역에서 아이의 지적인 영역들, 지적인 수준이 부모 이상을 넘는 영역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을 해요. 완전히 뛰어넘는 시기가 아마 대학교 시기가 되겠죠. 아이가 부모가 잊어버렸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할 때
그래, 그거야 하면서 솔직히 잘 몰랐으면서, 그리고 처음 듣는 얘기면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이가 눈치챌까봐 아는 척 이렇게 슬그머니 아는 것처럼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일들이 아마 생기셨을 거예요. 네. 부모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이것도 모르면서 아이에게 공부를 시킨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들은 당연히 알고 있지, 그것도 몰랐냐? 하면서 아이가 새롭게 알아온 것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굉장히 좀 평가절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이 여전히 권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일지는 모르겠으나 아이가 더 이상 성장하고픈 그런 욕구, 그리고 그 아이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로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부모님의 역할은 엄마든 아빠든 상관없이 처음 들은 건 처음 들었다. 진짜 몰랐다. 와, 그런 게 유행하는 줄 몰랐고, 그런 새로운 게 나왔는 줄 몰랐고,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랐다 하면서 신문물에 대해서, 새로운 뉴스에 대해서 아이가 얘기해 줄 때 솔직하게 네, 구세대임을 인정하고 아이로부터 그런 새로운 것들, 새로운 트렌드와 새롭게 나온 그런 최신 기술들에 관한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되고요. 솔직히 예전에 공부했던 건데 잊어버려서 지금 좀 자신 없는 영역들 있잖아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나 그거 배웠었는데 뭐더라?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가 말하는 걸 들어봤더니 너 덕분에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 너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걸 까먹고 그냥 지나갔을 거야. 모르는 채로 살았을 거야 하면서 아이가 지금 내게 알려준 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됐는지를 솔직하게 말하면서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님을 무시하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 사람은 배웠던 것도 잊어버릴 수 있구나. 그리고 어른이지만 모르는 게 있구나. 그리고 내가 아이지만 새롭게 먼저 듣게 되는 것들도 있고, 이것들을 부모님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부모님한테 도움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부모님한테 다 물어보기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만큼 자라서 내가 우리 부모님께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앞으로도 이런 거 있으면 더 알려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존재, 그런 대상이 되어주겠다라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애들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아이들의 그 한계를 막고 있을 수 없잖아요. 나 이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 키운 거라면 아이에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잘난 척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해 주시고요. 아이한테 네,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설명 많이 듣는, 이제는 좀 듣는 역할, 학생의 역할, 네, 뭐 아이까지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알려주시고 어른이 알려줬을 때 이렇게 듣는 사람, 새롭게 알아가는 사람의 역할로 그렇게 서서히 우리의 포지셔닝을 좀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평생, 앞으로 수십 년이 남았잖아요. 그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부드럽기를 바라고, 아이 역시 엄마 그것도 몰라?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아, 엄마 내가 설명 그럼 해줄게 하면서 부모님을 존중하면서도 부모님이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훈훈한 관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부모님들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실천으로 옮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한 댓글들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